이제 곧 점심 드시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정동관이 정체 현상이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께서 조금 전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겹치는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4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신일철 추궁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신일철 추궁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 대법원의 통렬한 반성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다. 신일철 추궁을 상대로 소송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이상주 씨가 지난 15일 별세했습니다. 결국 평생을 기다려온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결과입니다.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3년 7월 고등법원에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신일철 추궁은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자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4개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료됐을 재판을 5년이 넘도록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인 아닌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바빴던 그 5년간 소송 당사자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의 자정 노력과 개혁은 지지부진할 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중 30명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 가능한 35명 중 상당수에 대해서도 핵심 사안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단 27.6%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의혹 처리를 위해서는 61.9%가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도입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와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거래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 사법부 다시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비핵화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상의 공조와 노력에 협력할 때이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이에 협력할 때입니다. 한미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 경협과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남북 경협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향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낱 퍼주기 프레임으로 폄훼될 수 있는 논의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가장 큰 주도권을 갖고 그 기대 효과를 크게 가져올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협력할 때입니다.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환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8차례에 걸쳐 장기간 회의 끝에 매우 뜻깊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의 차등과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사의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이 힘겹고 치열했던 만큼 그 결과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가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입법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일하는 국회로 하루빨리 돌아가 주어진 과제를 다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 권미영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푼도 받은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전 동의할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한 말입니다.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공직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습니다. 탄핵 민심과 국민적 결단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자 국민을 모독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 엄정히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당시 헌법재판의 절차적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 대리인단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연간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시인한 황교안 후보는 제1야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킴이로 남을 것입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국정농단과 헌법 질서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는 바로 국민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